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크게 유행을 해서 많은 사람이 상했는데요. 그 당시 상황들을 날짜별로 조목조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919년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요날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섭은 이제 섭생을 못한다, 잃었다 이런 얘기니까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몸이 피곤한 걸 말하는 거죠. 어쨌든 제대로 섭생을 못하는 것과 강은 이제 이게 억지로 뭘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졸리면 자야 되는데 억지로 잠을 참거나 뭐 억지로 뭐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따도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부모님이 편찮으시다, 병간호를 한다 이럴 때는 어때요? 편히 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장례를 치른다 이럴 때도 그러면 그럴 때 힘들게,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장례를 치는데 잠을 자면 어떻게 잠이 잘 수 있냐, 어떻게 밥이 목구멍에 들어가냐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아차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때도 물론 이제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애통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이제 주변의 관습 때문에 어떤 그런 풍속 때문에 더 몸을 무리하게는 과하게 피곤하게 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칭해서 강작이란다. 억지로 뭘 하는 거. 자, 다시 말하면은 섭생을 제대로 못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 왜?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이런 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좀 보면요. 1919년도 들어와서 겨울에 들어와서 다시 조짐이 18년도에 있었던 것이 19년도에 다시 재발합니다. 그것이 11월 말경부터 조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이제 중국과 일본은 그 전부터 나타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1월 말경부터 개성, 경성, 용산 이런 식으로 점점 퍼져나갑니다. 원산, 군산, 이런 식으로 신의주. 그런 와중에서 이제 많은 유명인사가 사망합니다. 그때 이제 간송의 전용필 씨는 아시죠? 간송, 유명 우리나라 문화재 지킴이 했던 그분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양아들로 갔는데 양북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십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나오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 주의사항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난번에는 이제 이런 악성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발표를 하고요. 알려주고요. 오늘은 이런 왜 사람이 많이 사망하게 되는지, 그것이 이제 실섭과 강작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유행성 독감. 유행성 독감은 이제 단순한 독감이 아니라 유행은 이제 그때 전염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스페인 독감에는 섭생을 못하는 것과 강작, 억지로 하는 것이 화근이더라.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좀 나은 뒤래도 이제 병이 한번 나섰다. 이제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나섰다 하면은 몸이 많이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회복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충분히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좀 나은 뒤라도 실섭하면, 섭생을 잘 못하면 다시 위험해진다. 재발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병 치료하고 나면은 좀 충분히 회복을 해야 돼요. 푹 쉬어서. 근데 그러지 못하고 무리하면은 탈난다. 이런 얘기죠. 한 집안의 전멸, 다 죽는 거의 원인은 바로 대개 이것 때문에 그렇다. 실섭과 강작 때문에 그렇다. 억지로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봅시다. 유행성 독감에는 실섭과 강작이 화근이더라. 좀 나은 뒤래도 실섭하면 위험하다. 일가족이 전멸하는 원인은 대개 이것 때문이다. 작년 가을 수개월 유행에, 그러니까 1918년도 9월부터 10월, 11월, 12월까지 몇 달에 걸쳐서 크게 유행합니다. 그래서 거의 공식적으로는 14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30만 명.
14만 명의 인구가에 다수 많은 생명을 잃어버린 유행 감기는, 이런 유행성 감기는 금년에 다시 유행돼, 똑같은 게 다시 유행돼, 1년 뒤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자, 처음에 1차 대유행이 1918년도 가을, 겨울이 있었고요. 19년도 겨울에 2차 대유행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뭐 유행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대유행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을 그 일부 학자들은요, 이거는 스페인 독감이 아니다라고 해서 빼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거는 전 세계적인 유형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는 1918년도에 봄에 1차 대유행, 세계적인 2차 대유행이 1918년도 가을, 겨울에 있었고요. 그리고 3차 대유행이 1919년도 봄에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1918년도 봄이나 1919년도 봄에 별로 유행이 안 돼요. 그냥 그건 빼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919년도 겨울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유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세계적인 유행하고 따로 놀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나라 2차 대유행을 우리나라에서는 있었습니다만 일부 학자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 독감의 그 대유행에서 빼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다시 재조명이 돼서 그 다시 기록이 돼야 되는 걸로 봅니다. 금년에 다시 대유행이 돼서 이미 경성에서 11,000여 명, 그러니까 만이 아니라 경성에서 만인데 여기 이렇게 경성에서만 1,000여 명, 여기서 끊어야 되거든. 근데 원문에 여기서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역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경성에서만 1,000여 명의 인구를 상하게 되었다. 1,000여 명이 사망했다, 이런 얘기죠. 사실 1,100명이죠, 구체적으로만. 그 전날까지 그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전체 21일까지 통계에 의하면은 1,119명이 사망한, 경성에서만. 경성은 이제 서울 사대문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지금의 경성, 그 뒤에는 경성 더 넓어집니다만, 이제 이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 독감은 비록 감기라 할지라도 그 사망률이 호열자는 콜레라입니다. 콜레라보다 더 많으며, 또 전염이 빠르기가, 속은 빨이 된다는 거예요. 전염이 빨리빨리 전염되는 것이가 다른 전염병 중에 가장 심한, 다른 전염병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더 심하다는 거지, 이게. 그 정도로 지금도 우한폐렴이 어때요? 그 전파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또 그 중에 일부가 그 폐렴으로 변하기 때문에 또 사망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당시도 똑같아요. 사실 이웃사촌에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기가 한번 집안에 들어오면 식구대로 일제히 병석에 눕는 일이, 다 자리에 보잖아, 눕는 일이 드물지 아니한데, 대부분 그렇다. 한 사람에 걸리면 줄줄이 사탕도 다 걸리다니. 왜? 전파력이 세니까. 참 처음 겪는 일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온 식구들 다 죽는 일이 생기니까, 이렇게 뭐 이 사진은 요새 사진입니다만 온 식구들이 다 이렇게 죽는, 이제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일이 생기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에 가장 주의할 것, 이럴 때 주의할 것은 뭐냐? 섭생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잘 먹고 푹 쉬어야 되는 거야. 그걸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병은 단순한 감기로 많은 생명을 빼앗는 일이 드물지만, 사실은 스페인 독감 자체로 사망한 이들은 적어요.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2차 병증이 나타나거나, 또 뭐 몸이 쇠약해서 다른 병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 또 일부 바이러스가 그 폐로 들어가서 이게 완전히 폐렴으로 사망하게 만드는 게 문제거든요. 이 당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해서. 근데 사실 바이러스로 인식은 못했지, 이 당시에. 뭐 그 뒤에 이제 전자연명을 발견됐기 때문에 단지 이제 증상으로 봤을 때 이렇다는 얘기죠. 대개 실섭으로 인하여서 외감 상환은 이제는
사람이라는 게 병에 걸리면요, 내상이 있고 외감이 있답니다. 내상은 내가 애간장을 끓이거나 뭐가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건 내상이라는 거고요. 외감이라는 거는 바깥에서 문제가 돼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는 뭐냐면은 한계에 상했다. 차가운 기운에 상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걸린 게 아니라 바깥의 원인으로 내가 걸렸는데 뭐 때문에 한기로 상했다. 뇌감 상하는 한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뇌감 상한으로 이렇게 변화, 이게 더 나빠지는 동시에, 그러니까 몸을 섭장을 못해서 이제 그 스펜더에 걸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동시에 병세가 급전직하, 급전직하 급히 변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두 번 나왔네, 또. 안 고쳐졌네, 이게. 급전직하에서 곧 사망지요. 사망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곧 죽는 일에 이르는 바이다. 급전직하에서 이르는 바다. 그래서 이게 뭐, 여기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사망하면 안 되죠.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제 비유를 해서 사절 든 겁니다. 이와 같이 한 집안 내에서 여러 사람이 앓는 중,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불행하게 사망할 때, 이제 한 사람 사망하면 참 힘든데, 병간호도 힘들었지만, 한 사람 사망하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를 치르다 보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잠도 못 자지, 제대로 못 먹지, 그러다 보면 이제 더 겹쳐져서 또 줄줄이 사탕하면 또 사망한다는 얘기죠. 손님 접대지 뭐하지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는 자연히 그 남은 여러 사람들이 섭장을 제대로 예를 들어서 장례 치르다 보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니까 실섭을 하게 돼서 필경 반드시 한 집안에서 여러 사람이 사망하는 흑화, 그런 흉화, 그런 일을 당한 일이 있다. 줄줄이 사탕으로 다 사망하더라. 아픈 정도는 괜찮은데 사망한 문제가 있잖아요. 아픈 것도 안 아파야 되지만 이런 일이 있더라. 왜? 장례 치르는 게 호된 일이거든. 건강하던 사람들도요, 장례 한번 치르면은 완전히 그 녹초가 되거든요. 속된 표현으로. 그런데 병에 걸려서 몸이 약해진 상황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도 그냥 사망입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는 얘기죠. 한 집안에서 여러 사람이 몰사 다 죽으니 그 경위는 대개 그 원인이 이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것에 줄줄이 탔다 사망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그 이제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이제 환자를 병간호하는 사람이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누가 아프면은 간병인, 간호하는 사람은 잠도 제대로 못 자죠. 잘 못 먹어요, 또. 그러다 보면 간병인, 간호하는 사람이 아파하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긴병이 효자 없다고요. 누가 이렇게 아프면은 간호하는 사람은 더 잘 먹고 푹 더 잘 쉬어야 돼요. 근데 제대로 그걸 못하죠, 사실은. 그래서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그 아픈 사람도 문제지만 간호하는 사람은 더 힘들다. 그래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데 하물며 장례를 치를 때는 또 어떨까요?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적하는 얘기입니다. 시내에서도 그 전례를 보건대 수일 전에 사망했던 그 사망인데 수일 전 사망, 이게 번역이 잘못됐네. 이게 오타입니다. 수일 전에 사망했던 김진태 씨도 그 부인과 동시에 발병하여서 강작, 억지로 하면서 간호를, 이제 서로 이제 부인하고 부부가 다 병에 걸렸으니까 서로 간호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내외가 다 같이 죽었다. 부모 다 같이 죽은 참화를 당하였다. 그러니까 참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또 지금 미국에 유학 중인 허송 씨의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참 이 당시에 보면은 그 미국으로도 보통 이 당시에 1919년이니까 일본으로 많이 유학을 보냈어요. 이 당시에 사실은. 그런데
미국으로 유학 보낸 집안도 꽤 있었나 봐요. 참 이런 귀중한 사료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 중인 허송 씨의 가정에서도 여러 식구가 발병되어서 신음하던 중 대개 위험은 이제 아프다가 그래도 큰 고비는 넘겼다. 그렇다가 홀로 나중에 허송 씨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최후의 발병, 제일 마지막에 병에 걸렸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반드시 불행이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고는 상사입니다. 상을 당한 그 가족들은 병에 걸린 것 나머지, 그러니까 병에 걸렸고 섭정을 잘해야 되는데 다 몸 피곤한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실섭을 해서. 그런 바람에 이제 무리를 해서 결과적으로 한 집안의 세 식구가 다 일시에 사망하는 참화를 당하였다.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죠. 이런 거는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비록 다른 사람들이 장례치는 어떻게 그렇게 소략하게 라고 뭐라고 할지언정 무리하지 말아라. 무리하면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 원인이 모두 다 실섭에 있는 것이다. 다 섭정을 못해서 생긴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하자. 지금도 어때요? 우한폐렴 막 퍼지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결혼식도 하객수 줄여. 일가지청만 모이거나, 사람 공공 모임 자주 줄여. 모든 모임, 많이 모이는 거 줄여. 이렇게 계속 조치가 나오죠. 옛날에도 그랬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전파 위험을 낮추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무리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리하지 말자. 이런 장례식 치를 때도 결국은 잘못하면 다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보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장례식 치르는 게 큰일이었습니다. 결혼식도 큰일이었습니다만. 그래서 빚을 지는 주가 많아서. 그래서 몸도 힘들었지만 또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또 과중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빚에 나중에 허덕거리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심해야지, 이런 거는. 그런즉 혹 불행하게도 이 독감에 걸릴지라도 아무쪼록 실섭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섭생을 잘해라. 잘못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죠. 혹 가족 중에 불행한 일이 있을지라도 병중에 강작 억지로 뭘 해서 한기 차가운 기운을 무릅쓰고 있다니. 진짜 12월이니까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러니까 12월 추위에 무릅쓰고 지금이야 따뜻한 물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다 우물물 퍼다 썼잖아요. 찬물을. 빨래도 그렇게 했죠. 뜨거운 물이 어딨어. 그리고 부엌도 어땠어요. 이렇게 별도로 공간에 있어서 바람이 송송 통하고 되게 추웠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고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힘들었는 거예요. 그래, 한계를 무릅쓰고 일을 보는 거는 그 불행을 더욱더욱 크게 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조심해야 된다. 비록 예절과 인정에는 박절한 일이 있을지라, 어떻게요? 부모님 돌아가서 그렇게 해. 그리고 예전에 돌아가는 상식이라서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상을 차려 올렸거든요. 이것도 참 일이거든요. 그것도 소략하게 할 수 있나면 반찬 다 갖춰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간단히 해라. 그냥 간단히 하면은 예절에도 어긋나고 인정도 어긋난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럴지라도 억지로 위험을 무릅쓰는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적거든요. 도무지 판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적은 일을 하겠더라.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돼서 저도 그냥 물음표를 쳐놨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간편식을 먹을 수가 있죠. 그죠? 옛날에 간편식도 없었잖아요. 이거 다 일일이 밥하고 뭐하고 일이었거든요. 그게. 반찬 만들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정말 예전엔 굉장히 힘들었다. 자, 고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까지 경성의 총 사망자, 그러니까
서울 사대문 안의 사망자가 1100명이 넘었다. 2차 대유행이다. 이게 바로. 그리고 그 원인은 실서, 섭생을 못하고 억지로 하는 바람에 너무 피곤해서, 피곤이 누적돼서 사망까지 이르더라. 조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김병이 효자 없다는 식으로요. 병치료하다 보면 다 힘들어져요. 이럴 때 간호하는 사람 더 잘 먹고 푹 쉬어야 돼요. 어쨌든 섭생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례 치르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너무 격식을 다 따지다 보면 힘들다. 이렇게. 왜냐면 보통 때라면 해야죠. 근데 지금은 이제 스페인 독감으로 유행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때이기 때문에 꼭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쟁통이라든지 이제 피난시설에 그때 부모님 제사를 위해서 상을 다 차리기가 힘들잖아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 판에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제사상을 차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격식을 다 갖춰서. 피난 중에. 그때는 간략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간병인이 더 잘 먹고 잘 쉬어야 된다. 그게 모두 살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2월 24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